영업무역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이 순서대로 진행하고요. 영업무역은 대표적인 OEM 생산 기업입니다. 과거에는 값싼 노동력을 가진 업체가 과점을 했지만 현재는 대규모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무역은 2007년부터 방글라데시 800개 이상의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산 가동률은 현재 90%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 미국 도매의류 재고액이 커질수록 OEM 기업들의 주가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상승할 것인지 예측을 하려면 미국 의류 재고액 수치를 참고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 가파르게 미국 도매의류 재고액이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 2021년 의류 재고 수준은 2019년 대비 15% 낮은 수준인 상황에서 공급 차질까지 더해져 바이어들은 견조한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앞서 언급한 재고를 2022년까지 높은 수준으로 확보하려 하고 있어 주가 상승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재고액이 성장하거나 횡보할 것으로 예측하는 근거는 총 세 가지로 우선 미국의 부채 한도 형성과 협상 시기 지연이 있고 견조한 의류 수요를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차질에 따른 바이어들의 중기적인 재고 확보 노력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경기에 따른 OEM 기업들의 성장에 관한 차트입니다. 2008년 리만 사태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았고 이후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OEM 기업들이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다시 경기가 안 좋아졌고 과거 흐름을 보면 2022년부터 또다시 급속도로 성장해 줄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패션업계는 2013년부터 친환경 공정에 주목하기 시작을 했고 현재 패션 시장에서 친환경성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환경보호와 동물윤리에 대한 가치 소비가 굉장히 늘었고 반면 윙크와 여우, 토끼털과 가죽으로 만든 모피 제품은 소비자들의 외면 속에서 판매량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SK그룹이 미국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2%의 미국인들이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찾는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기업들은 제품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과 포장에서도 친환경성과 윤리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루이비통도 2025년까지 모든 제품 100% 친환경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패션에서의 친환경성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은 Q&A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분석입니다. 투자 정보 확인해 주시고 영업무역의 사업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조 OEM 사업과 브랜드 유통 사업이 있습니다. OEM 사업은 해외 현지 법인 공장을 이용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해 수출하는 사업입니다. 브랜드 유통 사업은 아웃도어 브랜드 제품과 스포츠 용품 도소매 사업을 의미합니다. 주력 사업으로는 소주, OEM 생산, 수출, 화성 니트와 메리노울 원단 생산과 충전재 생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현황입니다. 왼쪽 차트를 보면 수주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사업부별 영업이익을 봐도 전체 영업이익이 성장 중이며 OEM 사업이 대략 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OEM 사업은 크게 오븐, 니트, 충전재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븐은 직무를 의미하는데 텍스타일 제조 기업으로서 산업용 의류와 일정복 둘 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타 제조업체는 원단을 받아와서 브랜드에서 패턴을 매주 맡기고 그 작업 지시서까지 받아와서 제조를 하게 되는데 영업무역은 자체적으로 원단을 제조하는 텍스타일 기업인데다가 패터닝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어 생산 단가 절감이 가능하고 보다 다양한 바이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의류는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일반 의류 제조업체보다 기술력이 많이 요구됩니다. 영업무역은 이미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 효율성과 대량 생산 능력, 생산 단가 절감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직과 염색, 후가공까지 가능한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공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수직 계열화를 통해 원가 절감이 가능하고 리드타임 단축이 가능해 거래처 브랜드들이 QRS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들에게 생산지별 관세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고 같은 직물로 수천 종류의 원단 생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제품 생산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 친환경 공정을 요구하는 브랜드들까지 바이어로 잡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생산지별 관세 혜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영업무역은 현재 동남아시아에 주요 생산 기지를 두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심화로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미국 패션 산업이 불안정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동남아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수주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영업무역은 방글라데시 공장이 주요 생산 기지인데 방글라데시는 텍스타일 수출이 국가 사업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유럽향 수출에 대해 GPS 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무역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친환경 원단 섬유를 자체 개발하고 비건 소재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투자 중입니다. 방글라데시 최초로 직물 생산 설비에 대해서 비건 파트너를 등록했고 블루사인 인증도 받았으며 현재 노스페이스와 파타고니아 같은 재생섬유 의복의 수주도 담당하고 있어 영업무역 자체로도 친환경성과 노동윤리 컴플라이언스를 강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 시장에서의 도태 위험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니트 생산입니다. 영업무역은 2010년에 뉴질랜드 세계 최고 메리노울 원단 생산업체인 DTI를 인수합병했습니다. 베트남 공장 내에서 원스톱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고, 원스톱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 QRS 시스템 기반이 구축되고 생산 리드 타임이 단축되며 원자재 수급 시간이 줄게 됩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시장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트남 남딘에 텍스타일 단지를 건설해 메리노울 원단과 폴리에스터 플리스 기능 원단을 생산 중이며 앞서 언급한 것들과 이점은 같습니다. 앞에 있듯이 설명드린 요약이고 마지막으로 충전대 생산 관련 자료입니다. 영업무역은 안정적인 품질 확보와 가격 경쟁력으로 차별화된 충전대를 생산 중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총 4가지 생산 라인 설비가 되어 있고 아웃도어 업체답게 보온성과 신체 보호, 기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유통 사업 부분입니다. 영업무역에서 초점을 둘 부분은 OEM 사업이라 브랜드 유통 부분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도에 스위스 소재 프리미엄 자전거 브랜드 스캇의 과반수 지분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에서 자전거 및 스포츠 브랜드 유통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현재 자전거 사업부에서 80%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고, 스캇은 자전거뿐만 아니라 스키, 모터스포츠, 윈터스포츠 제품군 다양화를 통해 유럽 이바이크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확장 중이고, 세계 자전거 브랜드 순위 탑5에 랭크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장 점유율 추정은 어려우나 스캇 브랜드 자전거 매출 중 약 80% 이상이 유럽 지역에서 발생하고 고급형 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레저용 자전거인 MTB와 로드바이크 그리고 이바이크가 자전거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스캇은 프리미엄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스캇은 탄소 섬유를 사용해 경량화를 추진하고 각종 부품을 프레임 안에 내재화하는 등 고급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매수 포인트로는 글로벌 OEM 회사들의 주가 상승입니다.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미국 패션 산업이 미중 갈등 심화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고 그에 따라 동남아의 주요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OEM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가 상승 요인으로는 글로벌 소비 회복 모멘텀과 생산 기지의 탈중국화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미국 의류 수입 국가 비중을 보면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인 아세안이 지속적으로 우위에 있고 중국 수입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글라데시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베트남 수입 비중은 유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주요 바이어 브랜드들의 성장입니다. 영업무역의 주요 바이어는 파타고니아, 노스페이스, 룰루레몬이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미국에서 3대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 중 하나로 인식되어 있으며 파타고니아 코리아 매출액은 2020년 기준으로 427억 원을 찍으며 전년 대비 30%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을 위한 브랜드로 생산 공정에서도 친환경성을 추구하고 지속 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기업 성향이 에코 트렌드와 시너지를 내며 매출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노스페이스는 미국의 아웃도어 브랜드 겸 등산용품 브랜드입니다.
국내 기준으로 2020년 아웃도어 기업 중 매출 1위를 달성하였고 전년 대비 5.4% 성장해 매출 4,327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룰루레몬은 요가 필라테스 의류 판매 업체로 온라인 스토어와 오프라인 매장을 460개 이상 보유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이 자기 관리에 투자하고 있어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룰루레몬은 고급화 전략으로 고품질을 보장하고 보관이 우수한 고급 원단을 사용하고 있는데 단가가 훨씬 높기 때문에 타 요가 업체보다 마진율이 높은 편입니다. 다음 차트는 룰루레몬의 연도별 매출 추이를 나타낸 자료인데 꾸준한 매출 성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타고니아와 노스페이스는 프라이빗 컴퍼니라 매출을 공개하지 않아 자료가 없는데 파타고니아가 매년 매출의 1%를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추정해보면 2017년 기준으로 대략 8에서 10억 달러, 하나로 1조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 노스페이스는 VF 코퍼레이션이 소유한 여러 브랜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액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대략 추정치를 보면 10에서 20억 달러로 하나로 1에서 2조 원 정도의 매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는 노스페이스의 국내 매출액 자료입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아웃도어와 일상복의 갭 차이 축소입니다. 편한 아웃도어 제품을 일상에서 입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무실에 출근할 때도 정장 오피스룩보다는 이제 캐주얼한 편한 옷을 입는 회사가 늘어났고 편한 스포츠웨어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출근 시에도 스포츠 의류를 자주 입습니다. 주요 소비 포인트는 편안함과 원단의 기능성, 웨어러블한 디자인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매수 포인트는 의류 제품의 가격 인상입니다. 대부분 브랜드들이 지속적으로 의류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도 인상을 했고 룰루레몬도 지속적으로 가격 인상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류 가격이 오름에 따라 영업무역도 바이어들에게 판매를 할 때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원자재 가격 급등입니다. 폴리에스테르 원재료인 PTA와 이미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원재료 값이 올랐지만 스판덱스 가격도 계속 높은 추이로 유지 중인 걸 보면 알 수 있듯 원자재 값 인상이 영업무역에 큰 리스크라고 하기에는 거의 영향력이 없는 수준입니다. 의류 원단은 바이어들의 오더와 동시에 원단과 가격을 지정 발주하고 판가를 바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은 미비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목화솜 가격 상승 그래프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위드 코로나 수혜주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의류 판매 실적이 올라가 영업무역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확진자 증가로 인해 정책이 중단될 경우 단기적으로 다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자체 매출도 좋고 소비 심리 회복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단타를 제외하면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고 OEM과 스카웃의 매출 비중이 8대2 정도라서 각 부분에 대해 OEM은 16% 정도 증가할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16%는 3분기에서 4분기 성장률을 참고했습니다. 4분기는 위드 코로나에다 미국 도매의류 재고액을 반영해 좀 더 플러스 알파를 줬고요. 스캇은 유지할 거라 예상을 했고 매출 원가 같은 경우 목화솜 가격 상승에도 원가가 별로 차이 없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조금 더 상승한다 가정해 5%를 적용했습니다. 판관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했고 영업외손익은 3개년 평균으로 계산했습니다. 2022년 OEM 부분은 미국 도매 지수가 유지되고 의류 가격이 상승할 거라 예상했지만 보수적으로 잡아서 13% 정도 가정했습니다. 스캇은 상승하거나 유지할 것으로 예상해 이렇게 밸류했고요. 원가 부분은 목화솜 가격이 유지될 거라 생각을 했고 2021년도 원가 상승률을 반영해 10% 정도 증가한다고 잡았고 평균비는 전년과 동일할 것으로 잡았습니다. 영업의 손익은 3개년 평균으로 잡았고 법인세는 4개년 평균을 냈습니다. 2021년 EPS는 4,518, 2022년은 6,761이 나오고 퍼는 경쟁 업체와 영업무역 평균을 내 11배로 잡았습니다. 2021년 타겟 목표는 49,698원,
2022년은 74,371원으로 예상합니다.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트 바이를 추천합니다.